오케이. 오늘 새벽에 제가 TV를 보니까 미국 2020년 대선 대통령 선거의 그 당선자로 발표된 바이든, 해리스 그 회견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화두가 이쪽 유권자들의 어떤 미국인들의 선택이 두 단어로 집약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첫 번째가 truth, 두 번째가 science,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제가 염두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서두에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원어민, 특히 미국인, 영국인, 호주인, 캐나다인들과 같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원활한 의사소통, 즉 한국어인 모국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서구인들하고 영어로 한국말 하듯이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과학적인 진리,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거기에 깊은 의미와 효용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줄여서 얘기하면, 한국어를 쓰는,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를 쓰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즉, 이 truth, science. 자, 이 진리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그 두 가지 언어의 어떤 차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비교 분석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어떤 시스템이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정형화해서 체계화해서 그 엑기스를 본인이 습득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뇌 구조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원어민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국어 하듯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뇌의 체계로 바뀌는 순간까지는 절대 영어 회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만이 아는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사실들이 교육계나 전체적인 학습자들에게 어떤 인식의 변화까지 일으켜졌을 때 큰 변화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정도 해두고, 자, 여기 타이틀을 보면 동시통역 정복 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영어 회화, 즉 한국인들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려다가 동시통역이 나오니까 약간 어리둥절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인들의 뇌가 어떤 특정한 뇌로 바뀌기 전까지는 영어 회화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그런 메커니즘의 구체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동시통역 할 수 있으면 영어 회화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동시통역 안 되면 영어 회화 못 합니다. 자, 동시통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지금 정규 교육과정에서 동시통역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고등교육에서 영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통역대학원이 있습니다. 몇 개, 국내에. 거기에서 하는 교육은 일반 회화, 작문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동시통역. 동시통역도 순차통역, 동시통역, 의전통역 등등 나뉩니다만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합해서
그 영어를 가장 그 짧은 기간 내에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최선의 프로그램이 바로 이 동시통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교육에서도 그 동시통역을 도입해서 하는 데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스피킹 위주의 그런 그 교육 커리큘럼들이 그 널리 퍼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시통역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한영, 영한. 이게 자유롭게 빛의 속도로 변환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학습시킬 때, 또 학습할 때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호환되게 가르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고 일부 부분적으로 수업 시간에 작문을 한다거나 그 영어 회화를 한다거나 요즘에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그런 과제들을 부분적으로 내고 있는 것을 그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의 방향은 결국은 실용적인 방향, 즉 말하고 쓸 수 없는 그런 기능을 갖지 못하는 영어 교육은 좋게 얘기하면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다른 이유 때문에 평가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영어 위주의 어떤 그 수험이나 그 이런 것들을 위한 과정 때문에 여지껏 바뀌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언젠가는 그게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영이 자유롭게 빛의 속도로 호환 상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교육 과정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절대 개인이 학습해서 스스로 독학해서는 나올 수가 없는 능력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물이 바로 원어민 뇌가 완성되는 겁니다. 즉 원어민 뇌가 완성되지 않는데 나는 왜 드라마나 이런 것으로 영어 회화를 2년 넘게 독학도 하고 인강도 듣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라고 수없이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이거예요. 원어민 뇌가 아직 형성이 덜 되거나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원어민 혀는 뭘까요? 자, 우리가 영어를 학습할 때 발음이든 뭐든 다 공부를 합니다. 문법도 공부합니다. 팔품사가 어떻고, 오형식이 어떻고, 뭐, 수동태가 어떻고, 진행형이 어떻고, 시제가 어떻고 다 공부해요. 근데 그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원어민 뇌나 원어민 혀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이 영어를 10년을 공부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이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 또 글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이유, 이메일 하나 제대로 못 보내는 이유, 전화 오면 당황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가는 이유, 뇌가 바뀌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뇌가 바뀌어 있으면 어린아이든 70 먹은 분이든 공부한 만큼 그대로 인풋, 아웃풋가 바로 호환이 됩니다. 공부한 만큼 내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공부하는 맛이 나지 10년, 20년 공부를 했는데도 미국인 원어민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이 하얘지고 부끄러워지고 스스로 쪽팔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발음. 자, 우리 다시 만나요 하면 뭡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see you again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이분은 이제 영어의 전문가시니까. 자, again 하고 하는데 아무도 바로잡아 주질 않아요. 왜? 그런 그 밀도 있는 내지는 섬세하고 정확한 영어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분이나 배우는 분들이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답은 see you again입니다. again 하면은 완전한 콩글씨예요. 자, 우리가 정말로 하면 뭘까요? 한번 해봅시다. really? 자, really 합니다. 그것도 콩글리시입니다.
정답은 really. 자, 들어보세요. really, really.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때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자, 저 무지개 넘어 뭡니까? 자, 이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저 무지개 넘어. 넘어. 좋은데 이제 발음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다 같이 연구해 볼까요? 자, 우리가 ABC 하면 알파벳가 A, B, C, D부터 Z까지 갑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가 있죠? 발음 뭘까요? 오, 됐어요. 뭡니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알파벳 배울 때 초등아이, 유치원부터 다 배우는데 요즘 태어나서 바로 아이들 시킵니다, 엄마들이. 근데 정확한 발음은 오우예요. 근데 전부 오로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교정해 주지 않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이든 강사님들이든 아무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커서 초, 중, 고 가도 역시 오로 합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 해요. 근데 미국인들은 태어나든 어른이든 over 이렇게 합니다. 자, over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나다고 생각을 해야 영어 학습의 문제점이 뭐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으면 over를 해도 7, 80 먹을 때까지 합니다. 초장에 잡아주면 over 아이들 아주 잘해요. 요즘 아이들은 발음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또 학교에서 듣기 평가를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 듣는 거는 아주 잘해요. 근데 말을 해봐라 하면 다 풍문이 뺍니다. 듣기는 상당히 잘 듣는데 말은 못해요. 그 원인은 또 다른 데 있어요. 자, 한영, 영안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전부 번역만 공부해요. 독해력. 문법 분석 잘하고 독해 잘합니다. 어려운 지문도 해석하라면 금방 해요. 일부 빼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고난이도의 해석 독해를 잘하면 최소한 절반 정도의 말할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원어민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를 못해요. 구조적인 원어민 뇌, 원어민 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고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발음하고 이제 아까 얘기다 말았는데 스피드의 중요성을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미국인들은 영어를 할 때 어느 정도 속도로 갑니까? 기어갑니까? 걸어갑니까? 뛰어갑니까? 약간 빨리 걷거나 뛰어가는 정도겠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한 영어를 갖고 말을 할 때 또 연습도 어떻게 합니까? 또 실제 영어 해야 할 때 여행 영어 한다고 막 배웁니다. 배워서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하고 롤플레이도 하고 합니다. 근데 속도의 개념을 컨트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영어 회화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스피드가 안 되면 원어민들은 뛰어가거나 슉 하고 날아갑니다. 영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분들도 스피드, 연습, 훈련 전혀 안 돼 있어요. 속도가 안 맞으면 내가 학식이나 지식이나 정보가 많아도 영어를 공부한 만큼 절대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주고받고 소통을 하고 영어 대화를 하고 프리토킹을 한다?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10년 공부를 했는데 왜 영어를 회화를 못하지? 20년 넘게 공부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독학도 인강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든 뭐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집마다 가보면 구입해가지고 안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교재든 뭐든 책이나 이런 게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다 쌓여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 내가 짧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니까 10년 공부를 해도 영어 회화 한마디 못해요. 그게 결론이에요. 마지막
스피드까지 돼 있으면 이제 two-way bilingual이라고 있는데 영어는 두 가지 방식에서 공부할 때 모노링구얼이 있고 바이링구얼이 있어요. 자, 우리가 몰입교육 잘못 알고 있는 게 모노링구얼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어의 바다에 빠뜨리면 우리 아이가 잘하겠지 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 조기 유학도 보내고 하는 분들이 설마 가면 보내면 어떻게든 하겠지 그래요. 근데 초, 중 아이들이 미국에 교환학생이든 뭐든 갑니다. 가도 한 6개월간은 그냥 바보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 영어는 이렇게 한국에서 내가 조금 했는데 성적도 잘 나왔는데 이게 뭐야? 하고 완전히 기죽어요. 한 6개월을 그냥 시간을 날리는 거죠. 시간만 날립니까? 시간, 돈, 에너지, 정신적인 그런 게 자신감까지 다 망가뜨립니다. 한국에서 좀 잘 해주면 아이들이 적응도 잘하고 미국 가서 당당하게 기표하고 할 텐데 수학은 한국 실력 가지고 미국 가면 어때요? 전부 영웅이 됩니다. 다른 거 못하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수학은 기가 차게 잘합니다. 한국 수학 수준이 높다 보니까 미국은 그 어린아이들은 수학 수준을 엄청 높게 가르치진 않아요. 반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영어도 잘 가르쳐가지고 야 한국 아이들은 수학도 천재들인데 영어도 잘해가지고 오는구나. 우리 미국 아이들은 한국 애들한테 안 돼. 이런 인식을 미국 그 국민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하나의 바람이긴 하지만. 근데 불가능은 없습니다. 한국인이 지금 세계 무대를 통해서 글로벌 탑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지금 그 아이템들도 있고 한데 점차 그 DNA나 피 속에 그게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간과하지 않고 열심히 다 같이 노력한다면 잘 될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two-way bilingual 시스템으로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점.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이 문장도 한번 다뤄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한국인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원어민들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기가 쉬울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두서없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열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